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의 신비한 세계를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론 심층 분석 프로그램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요. 해외 많은 또 동포분들께서 열심히 해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성원 보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또 응원의 구독, 좋아요, 또 여러분들 링크를 주변 친구분들한테 무제한 좀 대량 살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론고수 구독은 무료. 자, 최근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도 여론조사에서 좀 올라가는 추세고, 국민의힘 지지율도 좀 대통령 지지율과 함께 동반 상승한다고 봐야 되겠죠. 데이터로 이미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게 지금 특히 이제 ARS 중심으로는 민주당이 차이가 많이 나는 선두인 조사가 많았는데, 이제 전화조사뿐만이 아니라 ARS 조사에서도 역전되는 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그 좋은 CNI 조사에서도 이번 주에 국민의힘이 37.2%, 민주당이 35%.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국민의힘이 41.9%, 민주당이 37.9%. 그리고 이제 그 정통적인 방식인 전화 면접원 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36%, 민주당이 32%. 갤럽 조사죠. 갤럽 조사죠. 이제 갤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난 2주일 동안 32%, 35%, 36% 계속 오르고 있다. 그리고 민주당은 33%, 32% 이게 약간 이게 뭐 정체 내지 침체 국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님, 근데 상식적으로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거의 60% 가까이 59%로 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훨씬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도 안 나오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차범위 대해 더 높네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오차범위에서 더 높은데, 그러니까 대통령 반대층이라고 그래서 반대층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그 야당 지지층으로 보기는 어렵죠. 어려운데 그 중에 한 절반밖에 흡수를 못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뼈 아프게 좀 봐야 될 측면이고. 아니, 이게 이재명 리스크인 겁니까? 이것도 이제 복합적이죠. 이재명 리스크가 이제 처음부터 있었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복합적인 게, 최근에 이제 오히려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내지는 또 이제, 뭐 박스권에서 전혀 못 벗어나고 있다. 그게 저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른 게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이제 원칙적인 대응이다라고 볼 때는, 반대의 측면에서 그럼 민주당은 뭐를 했나? 민주당은 엊그저께 이제 100일 맞이해서 이재명 대표 이제 대표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당회에서 이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던데, 뭐 정부는 민생을 팽개쳤지만 이제 그 민주당은 민생 중심의 그 정당으로 100일 동안 했다고 자부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공허하게 듣는 분들이 많을 거다. 그럼 민생을 위해서 뭐를 했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러면 최근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원칙적으로 야 이거 빨리 이거를 이제 복구해서 경제를 정상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대응을 했는데, 민주당은 뭐를 했지? 뭐를 했길래 민생 중심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고 보니까 뭐 떠오르는 게 없어요. 딱히 생각나는 건 없습니다. 딱히 생각나는 거 없을 뿐더러 오히려 민노총과 화물연대 및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조 활동에 대해서 약간 같이 보조를 맞춘 그 분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3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주도를 했어요. 그렇죠. 그것도 주저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조를 맞췄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지금 국회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들, 그러니까 노란봉투법도 마찬가지죠. 그 노조 파업에 대해서 사실 불법 파업을 합법화 시켜주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리고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그러니까 파업으로 빚어진 그런 배상을 노란봉투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생에 대해서 야당은 뭐를 했지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야당 지지율에 가장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도 있는데
뭔가 민생이 그러면 민주당에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거다.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예. 지금 뭐 지난 대선 전부터 뭐 1년 내내 있었던 거니까 뭐 그거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고 예. 그거는 많은 분들이 뭐 검찰 수사가 속도가 나면서 뭐 약간 좀 이게 실체가 접근이 된다 그런 느낌은 있겠지만 예. 아이 뭐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 전반을 다 싫어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보십니까, 홍 기자님?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계속 있는 건데 측근들이 이렇게 구속이 됐으면 유감이라도 좀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안 한 것에 대한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사과를 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김의겸 의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사과를 하고 싶은지 안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과 안 하잖아요. 가짜 뉴스에 대해서. 후원금이 엄청 들어온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지지층 때문에 핵심 지지층. 그러니까 지금 지지하고 있는 뭐 30% 안팎의 핵심 지지층은 사과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고 그건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걸 사과하고 싶어도 사과하는 순간 아마 지지층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거다라고 그리고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김의겸 대표도 뭐 후원금이 쏟아져 들어온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과하는 순간 그게 하나도 안 들어온다. 그러면 당 전체가 깔았는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양극화잖아요. 그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들은 뭐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그렇게 믿는 거고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반대로 또 이거는 뭐 100% 또 확신하면서 민주당 쪽이나 이재명 대표를 또 싫어하는 거고 완전히 양극화돼 있잖아요. 양극화돼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뭐 조금 올랐다 그래도 뭐 30%대 중반 뭐 그 정도인데 떨어진다 그래도 30% 안팎이란 말이죠. 그럼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양쪽 당이 서로가 반사 이익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져도 민주당은 40%까지 지지율 못 오르잖아요. 반대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뭐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실체가 드러난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40%까지 올라가기 쉽지 않다고 봐요. 그 양쪽이 서로가 확증 편향으로 굉장히 뭉쳐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도 없고 급락도 없어요. 그 지지율이.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은 못 오른다. 핵심 지지층만 지키기 때문에 못 오른다. 그러면 민주당 지지율이 뭐 아무리 변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홍 기자님이 보시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 되면은 이건 위협이다. 큰일 났다. 이거 정말 당 내에서 상당히 쓴소리나 반 이재명 전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어느 정도의 지지율일까요? 지금 이제 32%인데 이게 이제 20% 이자를 그리게 되면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이게 민주당 지지율이 이번 정부 들어서 최고까지 올라간 게 한 39% 갤럽 기준으로 39%까지 올라갔어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경선에 출마 선언을 하고 경선이 시작할 때예요. 그때가 39%인데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고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때가 이제 언제냐 지난 8월 7월 말 8월 초인데 그렇죠. 그때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무진장 떨어질 때거든요. 무진장 떨어질 때인데 문제는 그때는 이제 반사이익을 얻어갖고 한 40% 금방까지 가다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다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떨어졌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당선되고 뭐 이러면서 중도층이 오히려 더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맥락하고 같은 거죠. 지금 이제 중도층을 밀어내버린 그렇죠. 핵심 지지층을 지키려다 보니까 중도층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효과 때문에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지금 부진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죠. 중도층을 밀쳐내버렸다. 그렇죠. 중도층 하면 또 우리 홍 기자님이 중도층의 마법사, 중도층의 전령사. 그건 저랑 상관없어. 전혀 상관도 없는 걸 갖다 붙이고 있어요.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가요? 아니, 좋아요. 자, 중도층의 마법사, 중도층의 전령사, 홍영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